1993년 6월 26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 레이톤에서 한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리아나 그란데 부테라. 어린 시절부터 아리아나는 또래와는 달랐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나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에게 작은 공연을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녀의 부모는 바쁜 와중에도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 편하게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역 연극과 합창단에서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나는 꼭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죠. 2008년 15살의 아리아나는 큰 도전을 합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13의 오디션을 통해 중요한 배역을 따내며 전문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리아나는 이 뮤지컬에서 샬롯 역을 맡아 주목받았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히 연기와 노래, 실력을 뽐내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17살의 아리아나는 그녀의 첫 번째 큰 기회를 잡습니다. 니클로디언의 인기 드라마 빅토리어스에서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캡 밸런타인 역을 맡으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아리아나는 이 역할을 통해 밝고 순수한 매력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특한 하이톤 목소리와 엉뚱한 유머는 빅토리어스의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이 시기에 가수로서의 재능도 발견하게 됐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부른 Give It Up 같은 노래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죠. 이때의 영향으로 가수로서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배우와 가수의 기로에서 자신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수로서의 꿈을 도전하고 싶었던 아리아나는 배우라는 꼬리표를 떼고 가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몇 년간 준비한 끝에 그녀의 첫 번째 정규 앨범 Yours Truly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Yours Truly는 1950년대, 60년대의 클래식한 R&B와 팝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발표와 동시에 음악 팬들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Yours Truly는 발매 첫 주에 빌보드 200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그녀를 단숨에 떠오르는 팝스타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대표곡 The Way는 그녀의 음악적 전환점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맥밀러와 함께한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와 감미로운 보컬로 발매 후 빌보드 핫 100 차트 9위에 오르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으며 그녀의 시그니처 곡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Baby, I Right There 같은 히트곡으로 가수로서의 성공을 각인시킵니다. 이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아나는 오랜 시간 동안 노래와 춤, 무대 매너를 꾸준히 연습하며 단단한 기반을 쌓아왔고 그 노력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아리아나에게도 비극이 찾아옵니다. 2017년 5월 22일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열린 아리아나 그란데의 Dangerous Woman 투어 콘서트가 끝난 직후 테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공연장에 있던 팬들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아리아나는 사건 직후 모든 투어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슬픔과 충격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녀의 음악과 팬들이었습니다. 아리아나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아리아나는 원 러브 맨체스터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저스틴 비버, 마일리 사이러스 같은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녀의 초청에 응하며 연대와 위로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단순한 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그녀의 메시지였죠. 많은 팬들은 이 콘서트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리아나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수이자 배우가 되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명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 조선 구한말 시대의 인물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매관매직하고 뇌물을 주는 과거 시험을 보면서 속으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이 썩어빠진 세상, 나는 더 이상 이런 썩어빠진 세상에 나의 열정을 쏟지 않겠다
라고 회의감을 갖고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주역, 관상 등등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상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관상학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콧잔등, 귓볼, 인중, 관상학적으로 보면 명복도 없고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그 어떤 복도 치질나게 없는 것이 자신의 얼굴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탄을 합니다. 난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 순간의 한탄이 일기에 적어 놓았는데 그 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범일지.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자신에게 그 운명이 다가왔을 때 백범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까? 백범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운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정해져 있는 그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운명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 운명을 반사하느냐. 적어도 그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7살 유치원 졸업식에는 엄마들이 이렇게 예쁘게 색동 한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었었어요. 그 알록달록한 엄마들 사이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창백하게 사진을 찍은 우리 어머니의 사진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나가서 일을 하셔야 했고 우리 두 형제는 지하실에 있는 단칸방에서 안성탕면 라면 1개 반을 서로 끓여 먹으면서 매일 저녁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형 익었어? 아직 안 익은 것 같아.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면발을 하나하나 꺼내서 씹어보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저에게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나에게 그 운명이 다가오지만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바꿔요. 하지만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운명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 결정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때요? 외롭죠. 답답하죠. 때로는 막 울분이 차오르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모든 환경들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자기 결정권의 그 능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오늘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액션, 액션, 액션!